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레퍼런스 볼테이지 소스라고 되어 있는데 5V 정전압 회로를 발생시킬 수 있는 회로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V 정전압 회로는 앞서서 설명했었던 UVLO 회로와 연동되게끔 되어 있고요. 회로의 상단에 중앙 부분에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선 친 부분이 그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보시면 트랜지스터가 2개 있고 3개 있고 그 다음에 하단에 앞서 설명했었던 TL431 션트 레귤레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렬로 LED 회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의 전액 커패시터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5V 정전압 회로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회로는 10V, 15V, 20V 이제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 회로를 거쳐서 이 뒷단에 전압이 5V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5V 정전압 회로 이후에 있는 회로들이 안정된 전원에서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LED는 이 회로가 이제 안정되게 동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표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습 PCB 실습용 PCB에는 이 중앙에 있는 부분이 그 회로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Q1이라고 되어 있는 트랜지스터는 열이 좀 날 수 있으니까 이제 히트싱크로 이렇게 이제 그 조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액 커패시터가 있고 LED가 있고 저항이 있고 트랜지스터가 있고 여기 이제 U4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TL431 구조가 되겠습니다. 요 이제 5V 정전압 회로를 만들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제 회로가 이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이 이제 입력 전압이고요. 우측이 내가 원하는 이제 출력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 전압이 들어오면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출력으로 이제 전달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원하는 전압을 뺀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10V고 이게 이제 5V가 되면은 나머지 전압은 요 NPN 트랜지스터의 컬렉터와 에미터에 5V가 걸려 있는 거죠. 뺀 전압, 입력에서 출력을 뺀 전압이 여기에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 하단에 TL431이 들어가 있는데 TL431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캐소드, 에노드, 그 다음에 레퍼런스 이렇게 되어 있죠. 레퍼런스는 출력에서 저항 2개를 직렬로 연결한 다음에 그 중앙의 접점에서 레퍼런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TL431의 내부에 마이너스 단자에는 2.5V 기준 전압이 있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는 2.5V를 추종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력 전압은 이 레퍼런스 전압 곱하기 R1 더하기 R, 1 더하기 R2분의 R1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 전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압 분배 공식을 이용하면 요 식은 이제 바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데 이제 출력 전압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레퍼런스 전압, 레퍼런스는 이제 아까 우리가 2.5V라고 그랬었죠. 2.5V가 되어 있고 R1과 R2가 만약에 같다, 저항값이 같다 그러면 괄호는 2가 되고요. 2.5 곱하기 2가 되니까 출력 전압은 5V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5V가 되도록 얘가 이제 되어 있고요. 캐소드에서는 베이스로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그 다음에 요 TL431이 일정한 전류에서 동작할 수 있게끔 저항을 달아서 이렇게 전류를 흘릴 수 있게끔 경로를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은 바이어스 저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캐소드하고 레퍼런스 사이에 커패시터가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너무 크면 혹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교류 이득을 낮춰주는 주파수 보상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가 안정되게 도와주는 보상 소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 원리는 요 레퍼런스 전압, 그러니까 2.5V보다 출력 전압이, 예를 들어서 5V라고 합시다. 그러면 출력 전압이 뭔지 모르지만 어떤 영향에 의해서 내려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두 개의 저항비에 의해서 비례 관계에는 있겠지만 내려가는 값은 있겠죠. 내려가게 되면 TL431 내부 구조에 의해서 캐소드에서 에노드로 내려가는 이 전류가 작아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앞에 OPMP에, 내부의 OPMP에 플러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작아지게 되면은 이 저항을 통해서 내려오던 전류가 이 베이스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베이스를 통해서, 바이어스 전류를 통해서 베이스로 이제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베이스 전류가 이제 커지기 때문에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전류가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출력 전압이 이제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출력 전압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 5V보다 증가하게 되면 이 레퍼런스 단자의 전압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바이어스 전류를 통해서 캐소드 에노드 쪽으로 전류가 이제 지나가게 되고, 그러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전류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게 되면은 이쪽으로 가는 컬렉터에서 에미터 쪽으로 빠지는 전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출력 전압이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 감소하는 방향으로, 또 감소하게 되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 트랜지스터가 결국은 얼만큼 빠른 속도로 출력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느냐, 이 관건은 이 베이스의 전류와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의 이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보통 이제 전류가 많이 흐르는 트랜지스터일수록 이득이 작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출력 전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작은 전류로 큰 전류를 제어할 수 있는 특별한 이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링톤 구조라고 하는데, 좌측에 있는 것은 NPN 타입의 다링톤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PNP 타입의 다링톤 구조입니다. NPN 타입과 PNP 타입의 다링톤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컬렉터, 베이스, 에미터가 이제 다시 베이스로 들어가서 그 전류가 빠져나오는 이제 그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TR1은 TR2를 조절하는 신호형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TR2는
이쪽에서 대부분의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전류를 감당할 수 있는 큰 TR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의 전류 IB가 들어가게 되면은 IC1을 통해서 IB2의 전류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이스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IC2의 전류가 지나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IC는 첫 번째 트랜지스터의 전류 이득과 두 번째 그 TR의 전류 이득에 의해서 이제 식이 결정이 되고요. 결국은 최초 신호 IB와 최후의 신호 IC의 그 이득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트랜지스터가 갖고 있는 전류 이득의 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TR1의 전류 이득이 10이고 TR2의 전류 이득이 10이면 이 다링턴 구조의 전류 이득은 10 곱하기 10이 돼서 100이라는 굉장히 높은 전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다링턴 구조를 쓰게 되면은 아주 미약한 전류로 굉장히 큰 전류를 아주 신속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PNP 타입은 전류가 이제 빠져나가면서 보통 이제 그 에미터에서 컬렉터 쪽으로 전류가 이제 흐르는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TR1과 TR2에 각각 갖고 있는 전류 이득이 곱해지면서 전체 다링턴 구조의 전류 이득으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게 10, 뒤에 있는 게 10이면은 전체 100, 또는 앞에 있는 게 100, 뒤에 있는 게 10, 그러면 전체 전류 이득은 1000이 되는 굉장히 높은 이득의 구조의 TR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앞서서 이제 다링턴 구조에서 대부분의 이제 전류가 흘려주는 트랜지스터를 사용했는데, 이 트랜지스터는 전류를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일반 신호형 TR을 쓰게 되면은 열이 나서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싱크를 달 수 있는 구조의 트랜지스터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TIP31이라고 하는 MPN 타입의 트랜지스터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1, 2, 3이 있는데 1은 베이스, 2번은 컬렉터, 3번은 에미터,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오른쪽에 이제 회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그 컬렉터 단자, 2번 단자와 요 금속 단자가 같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이 날 때 방열을 위해서 히트싱크를 달게 되면 요 홀을 통해서 나사를 조여서 히트싱크와 이제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TIP31의 이제 정기적 전격을 데이터 시트를 이제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최대 전격은 25도에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와 있죠. 컬렉터와 베이스, 컬렉터와 에미터의 최대 전격은 100V입니다. 그러니까 100V까지 견딜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에미터와 베이스의 전압은 최대 5V까지 견딜 수 있고, 근데 TR은 이제 전류 구동이기 때문에 전류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흘릴 수 있는, 최대 흘릴 수 있는 전류가 지금 3A. 3A는 DC. 만약에 펄스인 경우에는 좀 높은 5A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DC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3A까지 사용할 수 있다. 베이스 전류는 최대 1A. 그 다음에 접합 온도, 그러니까 이 TR의 히트싱크에서 최대 견딜 수 있는 전압이 온도가 150도까지. 그 다음에 저장 온도가 마이너스 55에서 최대 150도까지 저장 온도가 이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격 전압
100V라는 거고요. 전격 전류 3A. 그래서 통상 이제 100V에 3A짜리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호형 TR로는 우리 회로에서는 이제 지금 MPN 타입은 EN2222라는 이제 형식을 이제 쓰고 있고요. 요 깎인 부분을 앞면으로 해서 좌측에서 1, 2, 3 되어 있는데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PNP 타입을 쓰게 되는데 PNP 타입은 EN2907을 쓰고 있습니다. 2907은 PNP 타입이고 좌측에서 1, 2, 3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똑같죠. 그러니까 PNP와 NPN은 핀 번호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907은 앞면에 2907이라 써 있고요. 얘도 이제 써 있을 겁니다. EN222하고 EN2907은 NPN과 PNP로 나누고 있지만 내부 파라미터가 거의 같은 수준의 파라미터로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컴플리멘터리 소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NPN과 PNP를 적절하게 이제 섞어서 쓸 때에는 이 두 개의 소자를 이용해서 이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전격 전압은 60V, 컬렉터 에미터 부전압이 30이네. 최대 30V까지. 그 다음에 전류는 600mA. 그 다음에 접합 온도는 150도. 그래서 최대 30V에서 600mA, 그러니까 0.6A까지 흘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기준 전압 발생 회로에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기준 전압 발생 회로가 이제 5V가 나올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요게 이제 출력 전압이고 요게 입력 전압인데 출력 전압이 이제 출력 저항을 보시면 10kg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가 그 중앙에서 나가기 때문에 출력 전압은 레퍼런스의 2배가 되는 5V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TL432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작할 때 피드백 안정용 커피스터 0.1 마이크로패러드의 커피스터를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랭통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전류가 많이 흐르는 쪽은 TIP31이라고 하는 큰 트랜지스터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다랭통 구조를 위해서 여기에 NPN 신호형 트랜지스터를 여기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의 R5는 TL431과 다링톤 트랜지스터에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바이어스 이제 전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TL431에 이제 흐르게끔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Q5와 R1이 되어 있는데 이 회로는 과전류 보호 회로가 되겠습니다. 과전류 보호 회로. 이 회로의 이제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5V가 동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전류가 지나가겠죠. 전류가 지나가게 되면은 좌측이 플러스 우측이 마이너스인 전압이 R1에 걸리겠습니다. 근데 이 R1에 걸리는 전압은 이 PNP, 그러니까 NPN 타입의 베이스에 플러스 에미터에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는 거죠. 그 TR이 이 베이스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 TR이 턴온되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언제 턴온이 되냐면 이 TR의 문턱 전압 이상 올라가게 되면 턴온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문턱 전압은 0.7V이기 때문에 R1에 걸린 전압이 0.7V 이상 되면 TR이 턴온이 되고 TR이 턴온 되면 다링톤의 베이스와 에미터가 단락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동작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동작을 안 한다는 얘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R1의 값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문턱 전압 0.7, 그다음에 내가 설정한 과전류 100mA를 나눠서 대략 6.8ohm의 저항을 여기다 달면 100mA 흐르게 되면 이상 흐르게 되면은 이 정전압 회로가 보호 회로로서 동작하게 되는 그런 이제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준전압 발생 회로와 앞에 있던 이제 UVL 회로를 연결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V 레퍼런스라는 전압은 단자는 스코프로 찍어 보면 멀티미터나 스코프로 찍어 보면 5V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5V가 나오게 되면은 이 직렬 구조인 LED 회로가 동작이 돼서 아마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UVLO 회로가 동작이 돼서 5V 회로가 안정이 돼 가지고 여기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잘 동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이제 전압을 인가해서 0에서 5V, 10V 이상 쭉 올리게 되면 아까 얘기했었던 UVLO 회로가 이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낮은 전압에서 동작할 때에는 VO 전압이 이게 이제 VO 전압이죠. 이게 이제 처음에 낮은 전압에서는 이게 이제 로가 됩니다. 로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그라운드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TL431이 무력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출력 전압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14V에서 입력 전압이 14V 이상 되면은 이번엔 1이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요게 오픈이 되고 R5를 통해서 내려오던 전류가 TL431로 전류가 이제 흐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5V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LED가 켜지게 되고 동작이 잘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입력 전압이 뭐 이제 14V 이상 15V, 16V, 17V, 18V 해서 이제 동작이 잘 되다가 입력 전압을 내리게 되면은 9V에서 다시 VO 전압이 0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TL431의 캐소드와 에노드가 이제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5V가 무력화가 되고 이제 동작을 안 하게 되면서 레퍼런스 전압은 0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입력 전압을 우리가 보통 15V나 16V를 놓고 동작을 시킬 건데 0에서 이제 입력 전압을 천천히 올리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게 불이 안 들어오다가 특정한 전압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4V에 세팅했다면 14V에서 기동이 돼 가지고 정전압이 나오면서 5V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LED가 불 켜지게 되고 또 이 동작 전압을 15, 14, 13, 12 때까지는 계속 불이 들어오다가 10V, 9V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UVLO 회로가 이제 동작을 돼서 이 회로는 이제 그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5V가 나오지 않고 불이 꺼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UVLO 회로는 높은 전압, 그러니까 14V 이상에서 안정되게 동작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전압보다 낮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9V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은 회로의 안전을 위해서 멈추게 되는 저전압
그 차단 회로가 앞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5V의 출력이 리플이나 노이즈로부터 이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5V 단자에 전액 커패시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액 커패시터는 극성을 잘 보시고 유의해서 조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